사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도연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도연을 말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아침 정인 씨는 도연 회장을 다시 만났어요. 마을 벤치에서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도연 씨, 밤새 잠 못 주무셨죠? 정인 씨가 도연의 핏발선 눈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복수하지 말아요. 당신이 복수하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을 거예요. 정인 씨가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형도 당신도 모두 상처받았어요. 이건 모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도연 회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4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정인 씨, 당신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더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이용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정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대로 끝내자는 거예요? 40년을 그냥 잊어버리라고요? 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잊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요? 뭔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수만은 안 돼요. 정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연의 분노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무렵 재우 씨는 집에서 순희 씨와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죠. 어젯밤 정인과의 재회 이후로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여보, 어제 정인 씨와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거 없어. 그냥 옛날 이야기. 재우 씨가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래요?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거든요. 남편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죠.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뭘? 정인 씨를 보고 어떤 기분이셨어요? 재우 씨가 수저를 놓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이야. 네, 미안해. 순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4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서. 재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희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야,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저는 첫사랑의 대용품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재우 씨가 급히 변명했지만 순희 씨의 상처는 이미 깊어져 있었어요. 여보, 저도 첫사랑이 있었어요. 뭐?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재우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의 말이 옳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인 씨는 혼자 마을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도연의 복수심도 걱정이었지만 재우와의 재회가 그의 가정에 미칠 영향도 걱정됐거든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정인 씨? 돌아보니 재우 씨의 아내 순희 씨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정인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 할 말이 있어서요. 순희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요? 우리 남편,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정인 씨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직접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말씀을. 사실이잖아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의 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정인 씨가 급히 부인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눈에 다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왔어요? 순희 씨의 질문에 정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흔들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순희 씨가 정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발 우리 남편을 놔주세요. 정인 씨의 가슴이 찔렸어요. 순희 씨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이 마을을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순희 씨의 말에 정인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 무렵 도연 회장은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정인의 오빠 회사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였죠. 김 비서, 오정호 사장 회사 어떻게 되고 있어? 회장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금 조달이 막혀서 이번 달 내로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도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이제 복수할 때가 왔군. 회장님, 정인 씨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짓, 이제 그 아들이 갚을 차례야. 김 비서가 당황했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무죄하지 않나요? 무죄? 도연 회장이 냉소했어요. 40년 전 일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공범이야. 도연 회장은 곧바로 정호의 회사로 향했어요. 복수의 첫 번째 수순을 실행하려고요. 정호의 사무실에 들어선 도연 회장은 냉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 사장, 오랜만이네요. 도연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정호가 당황했어요. 당신 회사, 어려운 상황이라던데? 그게 어떻게 아셨는지 내가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도연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정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도연 회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누이, 정인 씨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재우 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순희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라해 보였죠. 여보, 왔어요? 응. 재우 씨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저 오늘 정인 씨를 만났어요. 재우 씨가 깜짝 놀랐어요. 뭐?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 집을 흔들지 말라고 했어요. 재우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순이야, 그런 말을 왜 해? 왜요? 잘못된 말인가요? 순희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게 아니라, 여보, 저는 4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순희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당신이 밤마다 꿈에서 다른 여자 이름 부르는 것도, 결혼기념일에 멍하니 다른 생각하는 것도, 모든 걸 참고 살았어요. 재우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순이야, 선택하세요. 순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요? 아니면 그 여자요? 재우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이혼해야 하나요? 이혼이라는 말에 재우 씨는 더욱 당황했어요. 미쳤어? 무슨 이혼을? 그럼 정확히 말해주세요. 저와 그 여자 중에 누가 더 소중한지.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간 쌓인 서러움이 터져나온 거였답니다. 이튿날 정인 씨는 오빠 정우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정인아, 큰일 났어. 오빠, 무슨 일이야? 도연이라는 사람이 와서 협박을 했어. 정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협박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회사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고. 정인 씨는 도연의 복수가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빠,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해결할게요. 정인 씨는 급히 도연을 찾아갔어요. 도연은 마을 여관에 있었답니다. 도연 씨, 정인 씨가 숨을 헐떡이며 여관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 정인 씨, 왔네요. 도연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이요? 그냥 사업 제안을 했을 뿐인데. 협박이었잖아요. 협박이라 그렇게 들렸나요? 도연 회장이 비웃었어요. 도연 씨, 제발 그만해요. 왜요? 무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싫어서요? 네. 그럼 당신도 알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무죄했는지. 도연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도연 씨,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도 40년간 고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왜 막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복수하는 건데. 도연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인 씨는 깨달았어요. 도연이 자신을 위해 복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도연 씨, 저는 그런 복수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평화예요. 정인 씨의 말에 도연 회장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발 멈춰주세요. 정인 씨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도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도연 회장은 혼자 마을을 걸었어요. 정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평화라. 도연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40년 동안 추구한 게 뭐였을까?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서울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성공, 돈, 명예. 도연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재호 씨였답니다. 도연아, 여기 있었구나. 형, 어떻게? 내가 걱정돼서 찾아다녔어. 재호 씨가 동생 옆에 앉았어요. 형, 저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말이야? 복수요. 정인 씨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도연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아,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하지만 억울해요. 나도 억울해. 하지만 재호 씨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억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 형은 너무 착해요. 착한 게 아니라 지친 거야. 재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40년 동안 미움보다는 그리움으로 살았거든. 도연 회장이 형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형, 그럼 정인 씨를 사랑해. 지금도. 하지만 재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내 옆에는 순이가 있어.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도연 회장이 형의 진심을 느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도연 회장은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복수를 포기하기로 한 거였죠. 정호의 사무실로 다시 찾아간 도연 회장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 사장, 어제 말씀드린 조건 취소합니다. 예. 정우가 놀랐어요. 조건 없이 도와드리겠어요. 정말인가요? 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요. 정인 씨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분도 피해자거든요. 정우가 도연의 진심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 회장은 정인을 다시 만났어요. 정인 씨, 복수 그만둘게요. 정인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도연 씨,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요. 저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도연 회장의 말에 정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당연하죠. 두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40년간의 오해가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답니다. 그 무렵 재우 씨는 집에서 순희 씨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순희야, 미안해. 여보, 40년 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재우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 어떻게요? 정인이는 내 과거야. 하지만 너는 내 현재이자 미래야.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갈등이 아닌 화해를 위해서였죠. 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정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요? 도연 회장이 물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요. 재우 씨가 정인을 바라봤어요. 정인아, 고마웠어. 뭐가요? 40년 전 너와 사랑했던 그 시간들. 그것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정인 씨가 울었어요. 재우의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너도.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작별의 포옹을 나눴어요. 이제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였답니다. 여러분, 5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결국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세 사람의 모습을 그렸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6부에서는 각자 헤어진 이들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더욱 깊은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